미국에게 나라 전체가 폭격으로 박살나고 있는데도 이란이 절대 백기를 들지 않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국이 절대 선을 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조차 콧방귀를 뀌며 똥배짱을 부리는 소름 돋는 진짜 이유 4가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압도적 분노라는 이름으로 쏟아진 미국의 대규모 보복 공습 이후에 이란 정규군이나 방공망이 완전히 괴멸 수준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도부도 타격을 입고 해군 함정들은 바다의 고철 덩어리가 되었죠. 당장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정상 아닐까요? 대체 왜 저렇게 여유가 넘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군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란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띄워서 폭탄 쏟아붓는다고 전쟁이 뚝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려면 결국 미군 지상군이 이란 본토로 직접 투벅투벅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란은 바로 이 미국의 치명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고 있죠. 여러분 이란 지형 혹시 아시나요?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형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험준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완전 거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죠. 게다가 정규군의 예비군 그리고 바시지 같은 끈질긴 민병대까지 영혼을 다 끌어모으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첩첩산 중에서 독사처럼 숨어서 극단적인 게릴라전을 펼칠 겁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지만 모래폭풍 불고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100만 명과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선 제2의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보다 수십 배는 더 끔찍한 인명피해를 봐야 하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국방비도 수천억 달러 이상 깨질 테고요. 이란은 공습에 소나기만 이 악물고 버티면 미국 정치권이 돈과 희생을 감당 못해서 절대 지상군은 못 보낼 거란 걸 뻔히 알고 느긋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란 지도부가 이렇게 나라가 불타는데도 억척스럽게 버티는 진짜 뼈아픈 현실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항복하면 진짜 자기들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2026년 초에 이란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반정부 시위 기억하시나요? 경제 파탄의 억압까지 겹쳐서 민심이 폭발하면서 정권의 기반이 그야말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쑥대밭 속에서 외부의 적인 미국한테 고개를 숙이고 항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혁명수비되고 최고 지도부고 완전히 분노한 이란 국민들 손의 권력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외부의 거대한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그들에겐 완전 이득인 셈이죠. 국가 비상사태 딱 때려놓고 전시 계엄령을 핑계로 내부 반대파들을 잔혹하게 싹 다 숙청해버릴 완벽한 명분이 생기니까요. 한마디로 외세와 싸운다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자기들 밥그릇과 목숨을 지키는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조폭들의 생존 법칙과 똑같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속하는 전형적인 독재 국가의 레퍼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군사력도 바닥났고 경제도 망했는데 대체 무슨 수로 미국한테 반격하고 버틴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란의 진짜 독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거든요. 이란은 애초에 압도적인 체급의 미국이랑 비행기 띄워서 정면 승부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르는 얍삽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들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대규모 폭격을 맞고도 이란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탄도미사일의 70% 무려 3,000기 가까운 미사일이 아직도 방어벽이 엄청난 지하 깊숙한 벙커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이란이 자랑하는 싸구려 자폭 드론들은 구조가 워낙 단순해서 수많은 비밀 시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달에 수백 기씩 붕어빵 찍어내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규 공군이 없어도 한 방 먹일 이빨은 충분하다는 거죠. 물리적인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해킹 실력이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전투기 날리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전력망이나 수도, 시설, 금융망을 타격하는 사이버전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만신창이가 된 종이호랑이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뼈아픈 잽을 날리며 피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란이 버티면서 쓰는 가장 강력하고 악랄한 최후의 무기죠. 바로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틀어주는 거대한 인질극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3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혈관인데 이란 해군이 다 박살났어도 여길 막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몇 푼 안 되는 저렴한 기뢰를 바다에 쫙 뿌려버리고 소형 자폭 회속정 몇 대만 띄워도 이 좁은 바닷길은 철저히 봉쇄됩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벌벌 떨면서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진짜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이 바닷길이 며칠만 막혀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전 세계는 치명적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되죠. 이란은 하루하루 버티면서 미국 정치권과 전 세계인들에게 너희 우리 하나 잡자고 전 세계 경제 폭망시킬래라며 아주 피곤한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완전 다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이죠. 그렇다면 이 난장판을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루할 틈 없이 다른 나라들의 소름 돋는 속내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방공망이 뚫린 지금 이참에 지하에 숨겨진 이란 핵시설까지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꾸 도발을 유도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판을 짜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부자 나라들은
이란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팝콘 각입니다. 눈엣 가시 같은 이란이 두들겨 맞는 건 좋은데 불똥이 자기들 네옴시티 같은 엄청난 경제 프로젝트에 튈까 봐 전전긍긍하며 철저히 실리만 챙기고 있죠. 가장 얄미운 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동이 시끄럽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팔아먹는 러시아는 완전 땡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쏠린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도 있죠. 중국 역시 미국이 중동 늪에 빠지길 바라지만 석유가 끊기면 자기들 공장도 멈추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국을 욕하면서 뒤로는 이란 석유를 헐값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정말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말이 딱 맞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자기 국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연명하는 이란의 모습이 참 씁쓸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새삼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란처럼 다른 나라 경제를 멱살 잡고 불량 무기나 지하에 숨기는 짓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투명한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하고 있잖아요. 폴란드부터 중동, 호주 저 멀리 남미까지 가성비와 실전 능력을 모두 갖춘 우리 K 방산 무기를 사려고 전 세계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진짜 안보는 음흉한 잔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정당하고 굳건한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골마 터진 불량 국가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죠.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권 생존을 위해 기를 쓰고 버티는 이란의 벼랑 끝 전술,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이 피곤한 치킨 게임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란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미국을 상대로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눈치 싸움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생각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시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